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주목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키워드는 경제, 비핵화, 그리고 미국이었습니다. 연설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할애한 부분은 경제였고 남북관계도 17번이 언급됐는데 무엇보다도 미국과 조밀한 말이 9번이나 등장했습니다. 다만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겠다고는 했지만 기존의 핵무기 폐기를 언급하진 않아서 이 부분은 향후에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관심사인 완전한 비핵화를 직접 육성으로 언급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지난해 신년사에선 핵을 22차례 언급했습니다.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오늘은 핵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도 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그러나 김 위원장은 기존의 핵무기 폐기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과거에 비해 완곡한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도입이 완전히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서울 답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 신년사에서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말씀드린 대로 경제 문제였습니다. 식량과 전기는 물론이고 영화, 음악까지 다양한 분야의 경제 건설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신년사의 절반이 채워졌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먼저 강조한 건 식량입니다.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이 차려지게 해야 합니다. 집권 초부터 인민들의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했던 김 위원장은 2017년엔 경제 실패를 자책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신년사에선 사실상 경제 올인을 선언했는데 식량에 직결된 분야를 일일이 언급했습니다. 농사의 주인인 농장원들이 의사와 리익을 존중하고 물고기 잡이와 양어, 양식을 과학하며 닭공장을 비롯한 축산 기지들을 현대화. 스위스 유학 시절부터 전기 문제에 신경을 썼던 김 위원장은 두 번째로 전력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석탄이 꽝꽝 나와야 긴장한 전력 문제도 풀 수 있고 늘 강조하는 농업, 공업과 함께 대중문화를 언급한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시대와 현실을 반영하고 대중의 마음을 틀어잡는 영화와 노래를 비롯 군사 분야는 경제 뒤에 상대적으로 짧게 언급했는데 이 역시 경제와 연결시켰습니다. 방위력을 세계 선진 국가 수준으로 계속 향상시키면서 경제 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형식에서도 눈에 띄는 점이 많이 있었는데 우선 보기에도 좀 달랐습니다. 정상회담 때도 인민복을 입고 왔는데 오늘은 저처럼 양복에 넥타이를 맨 차림이었죠. 또 집무실 소파에 앉아서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방의 정상들이 많이 써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하나의 메시지로 읽히긴 합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깜깜한 밤 불 밝힌 노동당 청사가 화면을 채웁니다. 푸른색 넥타이에 짙은 감색 양복 차림을 한 김 위원장이 등장하고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맞이합니다.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조용원 당 부부장이 뒤따릅니다. 이전 신년사에선 볼 수 없던 장면입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걸린 집무실에 들어선 김 위원장은 소파에 걸터 앉습니다. 온 나라 가정들의 사랑과 희망, 행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카메라에 시선을 맞추기보단 비스듬히 바라봤고 이따금 원고도 봅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등 서방 정상들의 대국민 연설과도 닮았습니다. 연단에 서서 김주석을 연상케 하는 뿔테 안경을 쓰고 연설하던 지난해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연설 도중 여러 차례 터져나오던 박수 소리도 시작과 끝 두 차례로 줄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30여 분 방영된 녹화 방송은 공장과 건설 현장,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사진 수십 장과 함께 편집됐습니다. 발표를 시작할 때 뒤쪽에 놓인 시계는 0시 5분, 끝날 즈음엔 55분을 가리켰습니다. 김 위원장은 같은 차림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새해 남북미 움직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첫 질문을 이렇게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 신년사를 보면 뭐 많이 좀 바뀔 것 같습니까? 금년에는? 바뀐 데보다는 일관성 있게 나가게 되는 게 많이 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 계속 추진해 나가게 예, 되는 예. 거고 북미 관계도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 만날 용의가 있다. 예. 그리고 우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우리는 비핵화로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봐서는 기본적으로 2018년 한 해 했던 그 정책 노선을 계속 추동시켜 나가면서 예. 더 큰 단계의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이제 핵심은 결국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건데 지금 또 뭐 구체적인 반응 같은 것이 나온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없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사이 던져놓은 게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금년 1월이나 2월 내에 정상회담 하고 싶고 그다음에 예. 세 개의 장소를 물색해놨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게 뭐 좀 이렇게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장에서 뭐 다른 국내적인 현안도 많이 있기도 할 테고 또 내년이 이제 거기 선거인데 이 이슈를 최대한 자기 재선에 좀 이용을 하려면 나름대로 머릿속에 캘린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오늘도 이제 일단은 뭐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그 캘린더가 늦게 돌아가는 건 아닐까요? 뭐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예. 그러나 북에서 전향적으로 나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마다할 이유는 또 없겠죠. 예. 물론 이제 내년 대선 가까이에 북미 관계에 어떤 좀 혁명적 변화를 가져와서 외교적 성과를 만들고 싶은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은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결국 북측하고 계속 대화를 해나가면서 협상을 통해서 일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저는 내년까지 꼭 기다릴 게 아니고 금년에도 큰 성과가 있다면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 예. 오늘 여기 아무튼 신년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는다. 실험도 더 하지 않는다. 이거 뭐 여태까지 계속 나온 얘기인데 미래 핵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에 만들어 놓은 핵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바로 앞부분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예. 그 완전한 비핵화는 과거 핵, 현재 핵, 미래 핵을 다 포함하는 건데 예. 그러나 거기에 더해 그러나 더 이상 소위 만들지도 그다음에 실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겠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건 예. 분명히 미래 핵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제기한 것이죠. 그러나 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래 핵도 좀 중요하지만 지금 북이 갖고 있는 핵시설 그렇죠. 물질 무기에 대한 검증 가능한 폐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계속 논쟁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사실 뭐 신년사에서 현재 핵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은 없겠죠. 바보가 아닌다며야. 그럼 뭐 협상에 매우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어차피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 어떤 그 획기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봅니까? 현재 그리고 지난 9월 평양 선언문에서 예. 분명히 이제 북측에서 의사를 밝혔죠. 그러니까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에 대해서 유관국 참관하에 폐기하겠다는 것도 분명히 밝혔고요. 예. 발사대도 폐기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6월 12일
싱가포르 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은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겠다는 것도 밝혔기 때문에 예. 우선 북측에서 미국에 던져놓은 게 있죠. 예. 물론 이제 북측에서도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 필요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미국 측 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 예. 답이 이제 소위 그 영변 핵시설 영구히 폐기한다라고 하면 미국 측에서 소위 제재의 부분적 해제 같은 것도 있기를 북측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그런 교환이 있어야만 여기에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한국 대통령에게도 친서를 보내고 미국 대통령에게도 친서를 보내고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친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다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북미 관계는 더 이상 지금 나가는 것이 없고 흔히 교착 상태라고 얘기합니다만 어찌 보면 이런 그 이중적 그런 상황이 기본적으로 안 풀리는 것은 그러면 문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미국이 좀 더 제재 해제 쪽으로 한 발 다가서야만 풀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양측 다죠. 양측. 예.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 지금 꼬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미국이 입장에서는 북한이 먼저 완전한 비핵화를 하라. 예. 그러면 제재 완화를 해주겠다. 그리고 소위 신고와 사찰을 먼저 해라. 예. 그러면은 종전선언을 해주마 하는 입장이고 북의 입장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예.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해서 동시 교환을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양보할 수 있느냐. 예. 지금 거기에서 걸려 있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그건 앞으로 무엇 때문에 그게 풀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북한도 보다 더 구체적인 행동. 북한도 지금까지 말로만 보인 거지 행동으로 예. 보인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또 미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모두 다 공히 양보를 해서 북은 비핵화의 구체적인 행보를 예. 아주 전향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고 미국도 우리 한국 정부가 얘기했던 대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 단계까지 가면은 예. 제재 완화를 해줄 용의가 있다는 걸 보여줬을 때 근데 거기에서 접점을 찾을 수가 예, 있겠죠. 여전히 그건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변수가 있어야 그것이 풀리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기로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떤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중재 역할을 과연 할 수가 있는 것이며 또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여러 예. 경로를 통해서 미국 측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북측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보다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좀 보여라. 예. 지금은 말 대 말인데 예. 이제 행동 대 행동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전향적으로 비핵화의 구체적 행보를 보이면은 예. 미국도 제재 관련해서 보다 더 소위 유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걸 아마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이런 경우가 풀릴 경우에는 뭔가 이제 어떤 그 어느 한쪽 혹은 양쪽의 어떤 극적인 자세 변화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풀린다고들 얘기는 하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또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 2월 중이라면 사실 지금 벌써 이제 1월 1일이 시작이 됐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제 예. 하나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당신들이 정말 구체적인 비핵화 행보를 보이면은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을 던질 수가 있을 거고. 예. 북한은 구체적인 행동을 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해서 그래서 요와 관련된 신무회담, 고위급 회담을 하고 예. 정상회담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게 정 안 되면은 예. 두 정상이 만나서 단판을 짓는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일이 다 풀리기 전에 만나서 푼다. 그거는 글쎄요. 그것도 가능하죠.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특히 미국이나 북한 지금 미국도 보면 모든 힘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부 다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예. 북한도 결국 수령제 시스템 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누가 개입할 여지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두 정상이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겠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 답방 문제가 계속 이제 화두가 되어 왔는데 본인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한다는 얘기도 친서에 썼다고 합니다만은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얘기는 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이 먼저 만나고 오는 것이 좀 쉽게 말해서 좀 부드럽느냐, 아니면 여기 와서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북미 회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느냐.
뭐가 더 낫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어느 길로 가도 뭐 예. 서울만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예. 이제 하나 가장 이상적인 건 그런 거죠. 사실상 우리 9월달 평양 정상회담에서 했던 가장 큰 그 성과 중에 하나는 예. 당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관계의 교착 상태를 풀었던 데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바로 4차 이제 폼페오의 방북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 봤던 예. 건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우리 대통령까지 가서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근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좀 하고 예. 그 안을 갖고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하여간 정상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죠. 알겠습니다. 아주 상황이 좀 개운하게 느껴지는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